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원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명리학 원전 강의를 하는데요. 심여첨 선생이 원주를 하시고요. 설학하고 평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평진전 평주예요. 이런 사주도 격국론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게중심 오행체형론으로 저와 정단 선생님이 만든 오행체형 프로그램으로 오행체형 무게중심론에서 오행체형론으로 해서 그 오행이 사주 중심에 종주가 종주체. 종주체가 무엇이냐? 에 따라서 그 체가 사주에서 모가 금수 목화토 중에서 그게 많으면 부담이 돼요. 일주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그 많은 것을 극해서 제해 주는 것을 용희신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극하고 제해서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따르라, 종하라. 이 채로서 쫓아가면 된다. 그 이론이 종항종관격이에요. 종항종관격의 이론이고요. 여기서도 권력 월곡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는 일반격으로 풀어도 돼요. 구태여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다. 지을 필요는 없다. 특히 양인과 이 권력 월곡격은 솔직한 얘기로 심여첨 선생은 여기서 문인학사가 나왔다는 소리도 안 해요. 영웅호걸도 나왔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러나 특별하게 흉격에서 더 강조를 하신 게 뭐죠? 상관격에서는 이 상관격이 흉격인데 잘만 다루어지면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정인이 와서 정인을 용신으로 해서 상관을 이걸 잘 다루고 분명히 일주는 또 뿌리는 있어야 돼요. 유근하면서 정인이 와서 이 상관을 다루어만 준다면 운에서 정인운으로 흐르고 또 뭘로 흘렀으면 좋겠어요? 비거분으로 흐르면 더 좋아요. 그럼 이 상관의 기가 펄펄 날르는 거예요. 비거분으로 흐르면 상관이 기를 빼는 기운을 감당할 수 있고요. 정인으로 흐르면 이 상관을 눌러서 제하는 기운이 있어서 좋고요. 그럼 여기서 상관격에서는 잘만 쓰면, 잘만 다루어지면 뭐가 많이 나온다? 문인학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즘도 역시 그 이론은 맞는 소리예요. 상관격에 정인을 용신으로 쓸 경우 문인학사가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문인학사뿐이에요. 국회의원, 그리고 또 뭐죠? 정식으로 대학을 정식 코스로 받는 게 아니라 이도라고 그랬죠. 이도. 다른 길로 출세할 수 있는 거. 다를 이자요. 길도자. 이도로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별정직. 또 내지는 뭐예요? 청와대에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 밑으로 가서 쓰는, 대통령 밑에서 특별히 쓰는 거. 공이라고 그래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주들이 이게 별정직이 많아요. 그러죠. 자, 또 칠살격. 이건 칠살격은 뭐죠? 이 살짝 쓸게요. 일주가 시작해서 7번째, 일주를 하나로부터 해서 7번째가 되는 이 오행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한다? 아주 엄청 심하게 공격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칠살을 막아야 된다? 유근하고, 일주가 뿌리가 있고요. 뿌리가 있으면서 이게 감당해야 돼요. 이 칠살을 감당하면서 유근해야 되만 하고 식신이 있어서 식신 제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생마. 그 몽고에 가보면 가끔 TV에서 나오죠. 유목민으로서의 그 몽고인들이 말을 길들이는데 아주 심하게 잘 길들이죠. 그럼 한번 길들여진 말은 사람 말을 잘 들어서 잘 끌고 말을 잘 힘세게 아주 사람을 싣고 막 달리잖아요. 그 야생마와 같은 칠살격이에요. 그럼 그건 잘만 다스려서
쓰기만 하면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온다? 예, 영웅호걸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흉격 중에서 지금 칠살격, 상관격을 하고 양인격과 이 묘곡격을 하는데, 예, 심해첨 선생이 여기선 훌륭한 인물이 안 나온다고 하셔요. 그러나 양인격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온 분이 계시죠? 예, 걸륭 황제라고 청나라 개국 초대 황제시죠? 초대 황제신가요? 아닐 거예요. 걸륭 황제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경금일주에 6월에 태어났어요. 이 양인격도 예, 잘만 다뤘으면은 대운만 좋게 흐르면 충분하게 임금까지도 황제까지도 될 수 있다. 신묘생이에요. 예, 신묘생이고요. 경차생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가 묘가 되고요. 예, 이렇게 돼요. 음년생이 되죠. 정묘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유인가요? 그래서 축음이 화련, 예, 불로서 다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나 봐요. 예, 병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음년생이에요. 예, 6월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운에서. 예, 그럼 신대운만 빼고는 뭐예요? 신대운만 빼고, 예, 화목으로 흐르니까 60년이 다 좋은 거예요. 운이 잘 따른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예, 그래서 꼭 양인이라고 나쁠 게 아니라 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인격도 얼마든지 좋은 격이 황제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나 심해첨 선생은 이 황제 소리, 황제를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임철조 선생은 첫 번에 적천수 첫 번째 사례명조로서 이 걸륭 황제 사주를 실었습니다. 지명장에서요. 예. 이 걸록격은 이거 다 얘기할 거 없어요. 뭐라고 하냐? 일단 월지가 자기 비가 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간목일주 같으면 일월에 태어났든지 묘월에 태어났으면 양인격이에요. 그런데 을목일주 같은 경우는 묘월에 태어나든 인월에 태어나든 묘월에 태어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걸 음걸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걸럭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절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일단 엄마의 기운을 확실하게 태어났으니까 엄마의 기운이 확실하게 내가 받고 태어났으니까 애가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충분히 튼튼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용신을 어디서 취하라? 별도로 재관 살식을 용신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사례명주에서 나올 건데, 만약 이게 이렇게 해서 쓸 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종하라. 그 강한 오행으로 종하면 돼요. 뭐고 간목일주가 1월에 태어났는데 이 옆에 수와 갑인 이렇게 되고요. 을묘 뭐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재관 식신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냥 목기를 따라가라. 간목기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곡직격이에요. 곡직격. 왕격으로서. 종왕격이죠. 종왕격.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런 게 없으면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할 거요? 라고 하면은 따라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종격을 자평진전에서는 종격을 뭐만 하고 있는데요. 옥격, 곡직격, 이럴 거에 정말 가세격 이런 거 옥격을 인정하고요. 기명종제격, 기명종살격. 그럼 7개의 격을 자평진전에선 하는데 적천수 천매선 임철조가 내가 새로운 인호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4개를 더 추가를 하죠. 근데 4개 추가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당신 이런이라고 뻑뻑 우기는데 종왕이면 뭐예요? 종왕이면 옥격 아니에요? 가세격 무슨 격 해서. 그럼 종강이면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종강은 곧 인수가 많아서 종강이라는 건데 그 기운으로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기격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 또 나올지 모르는데 오늘 안 나와요. 다음 강의에 나오는데 이인동심이에요. 목화로만 이루어졌으면 어떡한다? 목화운으로 흘러야 된다. 금수로 이루어졌으면 어떡한다?
금수운으로 흘러라. 그게 종기격이에요. 종색격은 뭐냐? 일주의 육은 무리가 없어야 돼요. 무근하고 인수나 비겁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전반적으로 뭐가 있다? 일주에서 재관식만 있어야 돼요. 예, 재관식만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재관식에서 세 개 중에 가장 강한 오행을 쫓아서 가면 된다. 그게 종색격이에요. 그럼 결국은 종합격도 마찬가지예요. 종합격은 뭐죠? 예, 내가 난 기운을 많이 빨아가니까 간목일주 같으면 수가 뭐죠?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종합격으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평진전이든 적천수든 여기선 격국으로 논한다. 저기선 억부로 논한다. 라고 하지만 거의 다 동일한 사주풀이가 가능하다. 특히 무게중심 이론을 다르면 똑같은 기운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용신이. 예, 그래서 1번. 너 그게 관 쓰라는 거예요. 왜? 재관, 식상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럴 땐 재성과 인성이 따라주면 좋다 그랬지만 첫 번째는 그냥 관성만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수체죠. 자, 음간이죠. 그런데 자월에 태어났죠. 만약 임술주 같으면 이런 건 양인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음걸록이에요. 그냥 걸록이에요. 음일주. 그런데 이렇게 관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관 쓰고 있어요. 수체 토화영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목운도 이거 좋은 거예요. 수가 채니까. 자월에 태어났어요. 해자. 축만 끝나고 나면 목화로 흐르니 승상정도 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재성이 돕는 거예요. 예. 관을 쓰는데 여기서 재성을 돕고 있잖아요. 예, 관을 쓰는데. 예. 그런데 자,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났죠. 이 사주는 좀 불미하죠. 이지부의 명이니까. 왜? 음년생이니까 돌아왔던 길을 다시 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봄을 지나서 겨울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겨울 꼭 봐야 돼요. 자, 대운을 꼭 봐야 돼요. 관으로서 띄어 있어요.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게 관이 가운데 딱 끼어라 이거요. 그러니까 재관인이 돼야 돼요. 재관, 삼기라는 건 재관인인데 관이 꽉 막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 재성이 여기 있죠. 예, 관성이 여기 있고요. 예, 그러면 인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성이 막아줘서 좋다라고 하는데 재관인이라고 하는데 이 인성이 사실은 필요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왜? 음걸록이잖아요. 또 그런데 이 경금은 오히려 많은 수의 기운을 도와주고만 있으니까 이건 무게중심론으로 인성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날 왕소사 사주까지 했어요. 자, 오늘 세 번째요. 럭거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에요. 이런 땐 반드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수대식상. 반드시 식상 기운을 띄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대체로 원령은 겁이 되는데, 겁재가 되는데, 그 재성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뭔 작용이 일어나냐? 이자가 서로 상극을 해요. 예, 상극을 하면 누가 또 이겨요? 겁재가 이기죠. 재성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상식으로서 그걸 화해야 된다. 대명사죠? 무엇을 화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겁재를 화해서 재성을 도와줘야 된다. 비로소 가전.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겁생재. 겁재가 결국은 재성을 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마치라고 해서 장도통의 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좀 사주가 음걸록이면서도 자 보세요. 음걸록인데 토화명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를 못 써요. 왜? 이 축진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자축합이 되고 임진이 있어서 이건 진흙탕이에요. 못 쓰니까 그러면 화목을 쓰게 되니까 우선은 화목을 쓰겠다 보니까 그래도 사주 용신 대운으로 좀 흐르니까 그래도 좋다. 음걸록 사주에 자 자월이 끝났으니까 축월만 지나면
봄과 여름으로 오기 시작한다 라고 해서 이 장도통명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뒤집어서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무게중심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장도통. 예, 뭐 그저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 지지로선 여탄 목화운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나 천간으로 긴 게 이런 운이 들어오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용신이 천간으로만 이렇게 허상으로 뿌리 없이 떠 있으면 힘듭니다, 사주. 그리고 한쪽으로 평거하게 수기운이 너무 강하게 있으면 저렇게 용신이 있어도 용신 노릇을 잘 못해요. 다행인 것은 대운이 흘러주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썩 좋은 사주는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절 훌륭한 사주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인학사나 영호홀이 나왔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권룡 황제까지 지낸 사람이 있는데요. 뭐 장도통명이 그랬고요. 또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르러 이게 이제 뭐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겁재가 화해서 재성이 됐다라는 건 식상이 있어야만 되죠. 그러면 더불어서 화한 겁재가 생하는 것이다. 뭘 생해요? 재성을 생하니 더욱 아름답다. 여기서 화겁이라는 식상이 겁재를 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명시예요. 무명시인데 이 사주가 참 애매모호해요. 4월에 태어난 이게 정화예요. 만약 병화 같으면 녹곡격이고 이건 음걸록으로 그냥 녹곡격이에요. 그냥 녹곡격인데 자세히 보면 이 사주가 토체예요. 이게 주체가 아니에요. 화가 주체가 아니고 토체예요. 왜냐면 밑 김이 정미 보세요. 기사, 축토. 이래서 중이 하면 이 안에 있는 나머지 작은 물건은 깨져도 토는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체가 됩니다. 식상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목수용조예요. 그런데 목은 없어서 불용을 하고요. 수목으로 그렇죠. 금으로 흘러야 돼요. 그럼 용신이 이 금이 될 것이고요. 뭐죠? 축토가 상신이라고 그럴까요? 시신인데 이 사주 좀 보세요. 4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음년생이죠. 그러면 30년을 고생을 좀 해야 된다. 목대운으로 흘러야 되니까. 그러나 토체이기 때문에 목을 써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축과 더불어 사는 금국을 이뤘다는데 이게 미터가 있어서 금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글자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즉이 겁재가 화로서 겁재인 화가 금국을 이뤄서 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될까요? 사유축 금국 이룰 수가 없죠. 안 돼요. 어찌 못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대기격으로서 어찌 못하겠는가. 안불 하면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저게 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위 화겁이 위 재성, 겁재가 화해서 재성을 쓰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일단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축 금국을 해서 어떻게 돼요? 화생토, 토생, 금을 한다는 소리예요.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자, 무명시 10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할게요. 이거 고상사까지 해야 되네요. 자, 봅시다. 무명시 10번. 장도통을 하나 있으니까 3개는 A죠. 네. 이거 써요. 쓰긴 쓰는데, 자, 봅시다. 이제,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은 저 사주에서 없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못 쓰니까, 지금, 하는데, 자세히 봅시다. 묘목이 들어와서, 묘미, 한목을 해요. 한목을 하면, 참,
지금 이게 토체 목수용조니까, 토체 목수용에서 그 수금을 써요. 그래서 금용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 술토대운 빼고, 일단 이 3대운까지는 좀 어렵죠. 예, 어려워요. 예, 병정화가 들어오고. 예,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문명시 그렇고요. 마치 고상선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니, 자, 이 사주가요, 오늘 마지막 사주인데 이게 종간격이에요. 예, 종색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자, 경자 갑신, 경자 갑신이에요. 이게 신월에 태어난 경금이죠. 6월 같으면 예, 양인격인데 신월이니까 그냥 양걸럭이에요. 걸럭이에요. 그러나 이 사주가 수체라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면 자진수국을 이루고 자진수국을 이루고요. 식상용비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럴 아무 필요 없어요. 수체 토화용조에서 불용해요. 예, 토화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가 체니까 뭐를 먼저 쓰고 금수목을 쓰려는 거예요. 예, 금수목을. 예, 그럼 이거 양년생이죠. 신월에 태어났죠. 예, 술토는 좀 안 좋을 거예요. 해자축까지 좋을 거예요. 축월도 좋아요. 인 들어오면 별로 좋은 게 없다. 여기 와서 깨질 것이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저기 겁재가 어떻게 해요? 겁재가 겁재의 금이 화위 생재수 했다는 거예요. 금생수 했다는 거죠. 아, 자신수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화겁이 위 생지라라고 해서 겁재가 화에서 무엇을 생했다는 거예요. 이 지자가 재성을 생했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랬는데 이걸 다뤄보면 이거 제 사고는 녹급용살이니까 다음에 강의할 것이고요. 살은 지금 재성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주는 그래도 상서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순행을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상서명을 보겠습니다. 네, 고종황제도 여기 들어와 있죠. 네, 고상서, 고종황제는 우리나라죠. 네. 술 들어와서 신유 뭐 하버리니 뭐 이건 좀 안 좋아요. 해자 축 무기 토 예, 관계 없어요. 경신 되고요. 이거 인묘 안 좋다고 그랬죠. 이 사람 오래 살 사람이에요. 예, 임진도 좋아요. 지금 같으면 앞으로 요때 좀 고생을 하지만 임진대운까지 괜찮겠네요. 지금 2세니까 여기다 환자를 붙여 놓을게요. 환자 붙이면 아마 이 정도 들어와 있겠네요. 이 정도. 예. 환자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경금대원에 들어와 있어요. 올해 62살. 임목대원 되면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신자진 수국을 이뤘기 때문에 임목 들어와도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묘목도 그렇고요. 이 사주 괜찮네요. 고상수였어. 예, 괜찮아요. 사주 괜찮습니다. 왜? 지지로서 자신수국을 하기 때문에 인묘가 들어와도 그렇게 흉하지 않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녹겁격을 강의를 했는데 이런 녹겁격도 격으로서 겁을 내실 건 없어요. 예, 체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주에서 체가 뭐냐 라고 해갖고 그 체에 따라서 예, 극하든지 설하든지 안 되면 어떡하냐? 종으로 가라. 종으로 가라. 이런 게 바로 종이에요. 예, 종이잖아요. 종합격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요. 예, 그 금체, 예, 수체가 되고요. 예, 경금이 수기운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 종합격이 되는 거죠. 종합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